첫 주제는 지금 대한민국 들썩들썩하고 있는 정원호 서울시장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관련된 얘기입니다. 김재섭 의원의 발표에 대해서 정원호 서울시장 예비후보 측,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지금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문서 문제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출장 심사 의견서에 여성 직원의 성별을 남성으로 기재했다. 그러다가 공문서 위조에 대해서 김재섭 의원이 자료 요청을 하니 그때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성별을 가리고 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자, 단순히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 공문서 이에 자유롭게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이준우 대변인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눈이 마주쳐가지고. 예, 반갑습니다. 이준우 대변인입니다. 일단 이 문제의 본질은요, 이 정원호 지금 정원호 구청장 얘기가 맞죠? 예. 예. 정원호 전 구청장이 해외, 특히 칸쿤에 이라는 세계적인 휴양지를 가면서 구청에 있는 여성 직원과 함께 갔다는 거, 이게 본질 아닌 것 같아요. 그 본질은 뭐냐면 이 사안이 갔다 오고 나서 그 여성 직원이 승진을 했다는 게 그게 다 본질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여성과 같이 출장한 것이 전부 다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보는 관점은요, 물론 그건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만약에 어떤 지금 일반 대중이 가지는 남녀 관계의 문제가 실제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근데 우리가 가지는 더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 출장에 갔는데 거기 가서 나중에 갔다 옵니다. 갔다 오고 나서 지금 승진을 해요. 원래 가나다 임기제 다급은요 보통 6, 7급 일반직 공무원의 6, 7급이거든요. 연봉이 한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갔다 오고 나서 승진을 하는데 그게 가급이에요. 그러니까 2단계로 올라와서 가급인데 가급은 3, 4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직이고 연봉은 7천에서 1억 2천 사이 됩니다. 중앙부처 가면 1억이 넘을 거고요. 아마 이게 광역단체나 기초단체 내려가면 좀 떨어지게 할 건데 어쨌든 거의 국장급에 준하는 그런 고위직으로 이제 채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상식적으로 가지는 의문이, 이렇게 해외에 나갔다 와가지고 뭔가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 인사 특혜가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23만 성동구청을 이끌면서 이렇게 인사가 뭔가 투명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데 1,000만 시민을 대표하는 수만 명의 서울시 공무원을 이끄는 이런 수장으로서 과연 정직하고 투명하게 서울시 행정을 이끌 수 있겠느냐, 네. 그게 본질적인 문제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일단은 이준우 대변인님 말씀에 후속 다른 분들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댓글에 그 패널 분들 소개해달라는 댓글이 폭주하고 있어서 제가 정말 아마추어 같이 저만 소개하고 나만 주목받는 세상. 와, 제가 그러네. 들켰어. 네. 나만 문대기와 아이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전 의원님 출석하셨습니다. 네, 저 매주 화요일에 왔는데 오늘 또 수요일 저녁에 오니까 기분이 좀 색다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은혜입니다. 네,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님 출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기인입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님 출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준우 대변인입니다. 네. 컷 말씀하셨는데. 네, 한번 더 할까요? 네, 한번 더 해요. 일단은 제가 그래도 앵커로서 사실관계 하나만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또 자유롭게 토론하시면 되는데, 그 승진이 아니라 제가 아는 정보는 재채용. 예, 재채용. 임기 끝나고 다시 다급의 임기가 끝나고 각급의 재채용 공고가 나서 다른 직위로 재채용됐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밖에서 보기에는 다급에서 가급으로 갔기 때문에 그 밖에서 일반인들 보기에는요, 이게 일반직 공무원인지 임기적 공무원인지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직책이 바뀌면 이게 승진해서 올라간 걸로 밖에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 보충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근데 오늘 또 김재섭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도 하고 이런 것들 좀 제가 좀 자세히 봤는데요. 근데 가장 일단 먼저 제기하셨던 문제가 이제 사실 서류에 관한 겁니다. 그렇죠? 그 자료에서 왜 그 성별을 가리고 냈냐.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문제를 제시했고, 나는 단둘이 갔냐 이런 식으로 제기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번 그 서류에서 성별이 가려졌다는 것, 근데 사실 이름은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름만 봐도 이게 여성 이름인지 남성 이름인지 약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성별이라는 게 남녀, 여남 그게
바뀌었다는 게 행정적으로 실수를 한 거냐 아니면 의도적으로 허위를 기재했느냐 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료를 작성한 공무원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실수로 보통 막 복붙하잖아요. 저도 갑자기 서류 쓸 때도 위에 있는 거 뭐 바로 밑에 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서 된 건지 아니면 뭐 의도적으로 했는지 이 부분은 충분히 알아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오늘 뭐 모든 언론에서 그리고 뭐 실검 뭐 다음 실검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관련된 그 이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히 공무원이 해외 출장을 가서 어떤 뭐 그 공무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는 문제가 되겠지만 적어도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안에서 그 여성에 대한 어떤 뭐 비난, 공격 그리고 좀 성적인 약간 뭐 희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도 사실 연문설까지 제기하는 건 전 매우 적절하지 않고 또 김재섭 의원도 그런 식의 의혹 제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직원이라는 단어는 들어갔지만 그 칸쿤에서의 일정이 그 해당 직원과 뭔가 연문이 있다라는 식의 뉘앙스를 전 한 번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소비하고 있는 지지자 내지는 지지층에서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경각심을 좀 드리고요. 다만 다급에서 각급으로 재채용, 이게 재채용이든 승진, 원래 임기제는 승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방공무원법에 의거해서 1년 6개월까지 채용을 할 수 있고 그 임기가 끝나면 그냥 계약이 끝나는 건데 승진이 안 되기 때문에 재채용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다급에서 가끔은 정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6급 주무관 정도에서 국장급으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급이면 한 부서를 전부 다 지휘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는 겁니다. 근데 마침 그 해당 직원이 성동구청에서 청년정책 전문관으로 활동하기 전부터 모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성동구청과 MOU도 맺고 이런저런 관계를 맺어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무관으로 들어가고 다시 재채용돼가지고 국장급으로 같이 올라간 건데 의회에서까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왜 이 사람 선거 전에 나갔다가 그러니까 선거 전에 채용되고 선거 때 나갔다가 선거 후에 다시 들어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별정직이나 정무직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유롭게 채용이 가능하겠지만 임기제 공무원은 정해진 경쟁적인 원칙을 가지고 채용을 가지고 이렇게 선발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과정은 안 거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대단히 사실 특혜성 채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 왜 이런 하필 이 사람한테 출장까지 동행한 사람한테 채용도 그렇고 이런 커다란 권한과 특혜를 줬느냐라는 그 근본적인 질문에 정원호 청장, 정원호 후보가 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지적을 해요. 이분이 이제 구정기획단이라는 곳에 소속을 하고 있었었는데 왜 구정기획단은 의회의 견제도 받지 않고 1억 5천만 원이라는 예산까지 편성해 주면서 왜 이렇게 특혜를 누려야 되느냐라는 취지로 이렇게 막 의견을 따져 묻거든요. 그분이 아무래도 그 소속이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질문, 그러니까 부여받지 않은 권한을 가지고 행사한 것은 아니라는 그 어떤 정치권 전반의 어떤 의혹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지 뭔가 연문설로 가는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분하고 해외 출장 간 게 이번 이제 임기 때만 해도 총 14번 중에서 총 4번을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단둘이 나간 거는 이 경우가 유일하다 그렇게 하고 이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칸쿤이라는 지역 갔으면 그러면 칸쿤에서 뭔가 공무를 봤으면 이제 해명이 될 거예요. 근데 공무를 봤다는 증거가 지금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칸쿤에서 2박 3일 머물렀다 그러는데 거기서 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출장 보고서에 성동구에 올라온 출장 보고서입니다. 거기 보면은 한국 참여단끼리 그러니까 거기서 모인 한국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갈 때는 둘이 가고 거기서 합류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합류한 사람과 같이 서로 평가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평가회의라는 거는 꼭 칸쿤에 가서 해야 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 간에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식사하면서 할 수 있고 차 한잔 할 수 있는데 칸쿤이라는 세계적인 휴양지로 멀리 이동해서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근데 그게 오늘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그런 정황이 오늘 또 보도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재갑이라는 안동시 의원이 있어요. 네. 근데 이분이 이때 행사에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 때 따로 출발했기 때문에 현지에서 만났겠죠. 근데 이 사람이 같은 칸쿤에서의 일정을 보내고 쓴 출장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출장 결과 보고서에 보면요. 첫날에 그러니까 칸쿤 가서 첫날에 뭐 했냐면은 둘째 날이죠. 둘째 날에 뭐였냐면은 첫날에는 저녁에 도착했으니까 뭐 별게 할 게 없었었고요. 둘째 날에는 해변에 가가지고
관광. 매년 400만 명이 찾는 도시에 대해서 체험을 합니다. 네. 해변에 가서 해변화 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고고학 유적지 등을 둘러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그리고 오후에 어디 가느냐? 마야 시대의 역사를 전시한 박물관을 또 견학했답니다. 그러니까 네. 오전에는 한마디로 칸쿤의 해변에 갔고 오후에는 마야 전시 박물관 갔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공무로 성동구청에서 3천만 원 가량을 들여서 해외 시찰 나갈 그런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성동구청에서 왜 떳떳이 못 바뀌느냐? 같은 일정을 한 다른 이제 소속된 구의원이 이렇게 밝혔는데 이거를 이왕 밝혀진 거 더 이상 숨기지 말고 그냥 솔직히 얘기해라. 내 솔직히 해외 출장 간 김에 주말도 안 쉬고 일을 했으니까는 평일에 하루는 뭐 휴양 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솔직히 밝혔으면 이렇게 일이 커지지 않았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안동시의원 이재갑 안동시의원의 일정에는 오후 2시에 네. 박물관 견학이 있었고 성동구에서 발표한 일정에는 오후 2시에 한국 연수단의 회의가 있었고 평가회의가 있었고 그러니까 같은 결과 보고서인데 같은 시간에 다른 일정이 적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2시는 이쪽에서의 2시는 네. 연수평가 회의고 네. 이쪽에서의 2시는 마야 시대의 역사를 전시한 박물관 견학이라서 견학이고.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이렇게 외유성 출장을 많이들 다녀요. 네. 제가 그래서 시의원 도의원 때도 10년 동안 한 번도 해외 출장을 안 간 이유이기도 어. 하고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게. 네.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사실을 가지고 그 벤치마킹 하겠다고 지금 세금을 써서 가는 건데 그냥 솔직하게 이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빡빡한 일정 속에서 칸쿤 한번 가가지고 친목을 도모했다 내지는 화합하려고 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첫 해명이 뭐였냐면 경유지였다. 일시적 경유지였다.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이 앞뒤가 안 맞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 연문설로 가는 것을 되치게 할 수 있었던 건데 이 해명이 꼬이다 보니까 약간 오히려 역습을 당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도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네. 50일 동안 배낭 메고 혼자 유럽을 여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보통 영국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서 프랑스에서 아웃하는 그런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 한 4,500만 원 가지고 그렇게 50일 동안을 정말 기차에서 자고 막 이렇게 보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보통 왜 칸쿤이냐. 근데 저도 이 일정은 정확하게 모르죠. 근데 보통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하는 휴양지나 이런 데가 우리가 경유지라고 하는데 사실 비행기가 굉장히 많이 떠요. 그래서 저가 항공이라든지 이렇게 약간 이렇게 트랜스퍼를 할 때 조금 저렴한 비용에 탈 수 있는 항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제가 그 이동학 최고랑 같이 방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같이 갔다 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일단 마찬가지죠. 우리가 2박 3일이라고 해도 해외 그런 출장을 가시면 보통 첫날 저녁에 도착해서 실제로 있었던 시간은 하루 정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3일 오전 일찍 출발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동학 최고 같은 경우는 물을 담그지도 않았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래요. 지금 이게 출장이 만약에 이 11명이 성동구에서 모두 다 그러니까 성동구에 있는 직원분들이 다 11명이 같이 가서 이 일정을 짰다면 저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일정이 뭐냐? 이게 멕시코에서 초청을 한 행사죠. 저도 해외에서 초청하는 행사를 많이 가거든요. 근데 초청하는 행사는 뭐냐면은 보통 그룹별로 가요. 그럼 예를 들면 성동구에서 2명, 그다음에 예전에 전직 의원 1명, 어느 지방 의원 1명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 이 일정이 군대처럼 이렇게 딱딱딱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통된 일정들은 행사 참여라든지 포럼, 세미나는 진행을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잠깐 몸이 안 좋으면 쉴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개인 일정이나 이런 게 있으면 또 갈 수도 있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문제를 삼아야 될 것은 성동구,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갔던 이 두 사람의 일정이 이게 업무와 상관이 있었냐 없었느냐 저는 그 부분을 좀 짚어야 된다. 그래서 나머지는 사실은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중간에 친척을 만나고 오시든 어쩌든 그분들이 아마 멕시코에서 초청을 받았다면 관련된 비용을 지불받았던지 아니면 본인이 속한 단체라든지 본인이 자비로 지출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것들을 분리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순간 그 매일신문의 간판 스타 이동재 기자님이 특별 출연으로
네, 아, 저 자리를 아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물 갖다 드리려고 예. 왔어요. 아, 물이 2개나 있네요. 네. 네, 특별 출연으로 예. 저의 반쪽이 오늘 진행을 하고 계신다 그래갖고 네. 잠깐 드렸어요. 반쪽이요? 물들. 네. 네, 저의 페르소나. 완성체가 됐네요 지금. 네. 네, 됐습니까? 완성체가 예. 됐네. 네, 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뭐 네. 이 사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건가요 혹시? 동의합니다. 아, 네. 네. 뭐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결국 그 정원호 후보 측은 무도한 네거티브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네. 여지를 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오타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근데 고작 2명인 사람에 대해서 특히나 국장급의 인사에 대해서 그 남녀를 구분할 수 헷갈릴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공무원들의 남녀 성별은 전 사실 개인 정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공기록물관리법에도 뭐 정보공개법에도 사실 공익에 필요한 정보는 그게 개인 정보라고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실이 그렇게 자료 제출했으면 남인지 여인지는 사실 그 애초에 공개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성동구에서 잘못 대응한 건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 공무국외 여행심사위원회에서 처음에는 서명이 없었다가 나중에 제출하라고 하니까 서명이 있었던, 그러니까 그 반대죠. 없었던 그 자료를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애초에 이 출장에 대해서 공무국외 여행심사를 진행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청장이 가는 공무출장에 대해서 이렇다 할 견제나 내지는 감시가 안 됐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여지는 사실 성동구청에서 준 겁니다. 이거 의심하는 김재섭 의원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서명이 왜 있다가 없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거는 제가 보기에 아예 처음에 심사 의결서 쓸 때부터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받지 않고 이 의결서가 완성됐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나서 국회에서 자료 요구를 하니까 야 큰일 났다 이거 심사위원들 사인 없으면 난 지적받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부랴부랴 뒤늦게 심사를 받아서 제출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심사 의결서가 굉장히 뭔가 미스테리하다라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준우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그러면 서명이 위조가 됐다는 걸까요? 위조가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러면은 한 사람이 몇 사람 써가지고. 얼마 전에 뭐 고발도 당하셨던데 네. 이거 위조죄로 고발당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 그렇죠. 고발 나올 수 있죠. 어허. 만약에 실제로 위조됐다 그러면 네. 그 본인이 나는 사인한 적 없어라고 고발하면요 그 사람 처벌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위원들이 과연 성동구에 그냥 완전 제3자인지 아니면 좀 구청장과 관련 있는 사람인지 따라서 다르겠죠. 관련 있다 그러면 고발 굳이 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럴 수는 있죠. 컴퓨터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해당 그 적격 심사 그거를 뽑아가지고 줬는지 그렇지. 아니면 그 원본을 다시 스캔해가지고 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밑에 적격이란 그 어디건 똑같거든요. 네. 거기서 서명이 있다가 없어졌으니까 이건 좀 의심해 볼 만하죠. 요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서명이 가린 게 서명이나 위원회 이름을 가린 게 개인정보라서 가렸다고 하는데 그 남자 여자 남 가린 거 있잖아요. 또 생일 가린 거. 그건 검은색 블락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나머지도 가릴 때 똑같이 검은색 블락이어야 되는데 그 검은색 블락은 아니었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는데 뭐 위원 중에 한 명은 나는 회의 참석을 해서 한 번도 사인을 안 한 적이 없다라고 언론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관계를 바로 또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의 참석 안 했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지. 참석해서 사인 안 한 적이 없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참석 안 한 회의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리. 난 모든 회의를 다 갔다 온 건데 네. 근데 이게 서명이 없는 자료가 김재섭 의원실에 왔다면 네. 그럼 그 회의 자체가 없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저도 이기인 총장의 한 표. 그 성동구청에서 사실 출장 뭐 일정표, 결과 보고서, 그다음에 동행자의 역할, 그리고 비용 집행 내역 뭐 이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우리가 다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 보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주로 그렇게 해외에서 초청하는 행사는요. 예를 들면 식사나 이런 것도 그쪽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사도 제공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원래 성동구에서 2명이 갔을 때는 뭐 기본적으로 얼마가 드는데 실제로 뭐 멕시코에서 뭐 식사 뭐 점심 같은 경우 뭐 만찬 같은 경우 제공을 했을 때는 실제로 우리 세금이 그만큼 안 나갔던 거죠. 그렇다면 정말 실제로 실비가 얼마가 들었는지 뭐 항공권 뭐 그리고 관련해서 뭐 세금이라든지 뭐 보험이라든지 뭐 식사 비용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분석을 해봤을 때 그 내용이 합리적이라면 사실은 이거는 저는 업무차 공무차 갔던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똑똑한 국회의원이라면 그 칸쿤에서 일정을 어떻게 어떤 비용으로 지출했는지 법인카드 내역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공무출장이면 저마다 공보관실에서 그 사진이나 영상을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의 고 김문기 씨 사진과 영상이 나온 거겠죠. 이런 것들을 좀 요청해가지고 실제로 어떤 그 일정을 감당했는지를 좀 빨리 좀 검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날 칸쿤 일정요. 제가 보기엔 조만간 사진 나올 수도 있어요. 어. 왜냐하면 칸쿤에서 해변에 물을 담갔다 얘기하고 네. 또 마야 무명 박물관 오후에 갔다 그러잖아요. 그거 사진 안 찍고 그냥 구하기 그럼, 힘들어요. 당연하죠. 인증샷 다 찍고요. 그걸 자기만 가지고 있느냐 아니에요.
친구한테 자랑도 했을 거 공유를 했을 거란 아.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떠돌아가지고 공개될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겁니다. 네. 근데 그 이긴 그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공무로 갔을 때는 사진을 다 찍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그 행사 사진이라든지 그 관련된 증거들을 나중에 다 단체 사진. 네, 첨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증거들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의원님, 근데 제가 어저께 우리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네. 그냥 이거 출장 간 김에 그 주말에도 일했으니까 뭐 하루 이틀 좀 쉬었습니다. 이렇게 그거라니까요. 이 정도로 하고면 쉽게 그거야.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 너 스스로 일을 좀 솔직하게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거 그렇게 아닌가? 얘기했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을 아니 거야. 근데 저는 그래요. 별로 간 거지, 일정, 뭘. 저는 그래요. 적어도 네. 그러니까 이게 구청장이 가는 일정에 네. 하루 이틀을 뭐 쉬는 일정을 넣는 게 가능한가요? 그게 사실 저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기획을 그렇게 했다면 굉장히 문제가 될 것이고 저는 그렇게 기획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뭐 거기 뭐 한인들도 만나고 뭐 그런 행사들도 했던 것 같은데. 뭐 근데 이제 지금 아예- 나왔죠. 네. 그 한쪽에서 저쪽 반박하는 쪽에서는 2시에 연수평가 회의를 했다고 했지만 네. 이재갑 같이 시의원인가요? 가져가. 이분의 계획서상에는 보고서. 2시에 그 문화유적을 탐사했다고 얘기하니까 완전히 상반된 거잖아요. 이쪽은 관광이고 이쪽은 회의라서 여기에 관련된 증빙 사진이 나오면 그게 회의였는지 예, 이제 관광이었는지 관광이었는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근데 사실관계 말씀하시죠.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송파구 배신정 의원의 그 출장 보고서에 의하면 국외 여행 국외 칸쿤이 출장 없다. 예 아예 칸쿤 자체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배신자라고 하신 줄 그분이 알았어요. 먼저 돌아왔을 수도 있어요. 아 칸쿤에 가기 근데 전에. 그러나 이동학 최고가 얘기했었던 11명이 일정 끝까지 다 함께 움직였다라고 하는 그 말과 또 배치되기 때문에 진실은 정말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이었는데 상대편은 또 사랑이 아니었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뭐 연인 관계에도 그러니까 나는 함께했다고 그들과 함께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누군가는 우리가 무슨 일을 했어 이렇게 네. 생각할 근데 수도 있을 것 배신정 같고. 의원이나 지금 죄송합니다. 예. 성도구청장이나 이걸 네. 떳떳하게 밝히지 못한 이유가 본인들이 공인이기 때문에 공직자이기 때문에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해외 출장이라고 심의 의결까지 받아서 나갔는데 바닷가에서 칸쿤이야. 칸쿤 거기서 반바지 입고 뭐 이제 즐거운 모습하고 있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인정을 한다거나 그렇다고 고백을 하는 모습이 네. 자기한테는 두 번 다시 선출직에 올라와서 못한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 거죠. 이럴 땐 깔끔하게 인정하는 게 이 차라리 사태를 빨리 진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까지 끌 일인가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짧게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일 막 가서 일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니,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친목도 뭐 네. 화합 네. 11명이 너무나 힘들어서 피곤해가지고 그럴 수 있는 예. 거지. 네, 칸쿤으로 가서 좀 예. 이렇게 멤버십 좋은 시간 트레이닝 보냈다. 했다. 예. 좋은 시간 보냈다. 그리고 뭐 도착했을 때가 저녁이었고 갈 때가 셋째 날 아침이었기 때문에 네. 일정을 하루밖에 못했고 그날 우리 뭐 구성원들과 재밌게 놀았다라고 얘기하면 되지. 네. 네. 그 나는 민주당에 이게 한번 궁금하더라고요. 어제 이거 가지고 세 명이서 MBC 토론했지 않습니까? 전현희 의원, 박주민 의원, 정원호 구청장 이렇게 세 명이서 했는데 칸쿤 얘기가 한 마디도 안 나왔어요. 아. 그거 왜 그랬을까요? 저도 좀 궁금했습니다. 의원님. 제가 어저께 우리 방송하다 그랬잖아요. 내가 박주민이면 이걸로 그냥 30분 그냥 팍 폭격을 한다 이랬는데 그냥 뭐랄까요 검증 얘기만 좀 하시고 네. 냄새만 살짝 풍기다 말씀 안 뭐 그런 거 하시더라고요. 자체가 예. 굉장히 뭐 내부에선 네거티브로 비춰질 수도 있고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지금 보면은 얼마나 그 후보자가 서울시장으로서의 자질이 있는가. 뭐 그다음에 검증을 할 수 있는가, 정책적으로 준비가 되는가, 대안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좀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어제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얘기 하시나 그러긴데 전혀 하지 않으셨고 제가 지금 그 아시아 문화 한림원이라는 곳에서 부원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시아 5개국의 대학교 5개와 MOU를 체결해서 매년 행사를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공무가 아니고요. 대학에서 초청을 해서 제가 가는 행사예요. 그래서 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대학에서 이제 하는 행사에 제가 그냥 참여를 하는 네. 그런 입장인데 저는 사실 이 상황이 조금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그 대학에서 행사를 할 때 보면 예를 들면 제가 뭐 베트남에서 행사를 해요. 그러면 뭐 중국에서도 오고 베트남에서도 태국에서도 오고 필리핀에서도 오고 막 이렇게 온단 말이죠. 그럴 때 각 대학의 총장님들이 오실 때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각 지역에서 지역의 그 시장님이라든지 의원님이 이렇게 오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정이 다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짜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 일정이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어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시장님이신 거죠. 뭐 어느 나라 시장님이 베트남을 왔어. 그렇다면 그 시장님은 또 본인이
그 관련된 뭐 자기가 뭐 시와 관련된 뭐 또 다른 업무들을 또 보러 갔다 오시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이 조합 자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1명이 전부 성동구에서 갔다. 그게 아니고 다 다양한 분들이 멕시코에 초청을 받아서 갔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 상황이 저는 좀 이해가 되는데 네. 어떻게 설명을 뭐 드려야 할까요? 칸쿤 주제를 이쯤에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씩. 여기 이제 보면 네. 그 여성경제신문에서 보도한 그 칸쿤에서 묵었던 숙소를 보면 햄튼인 바이 힐튼 칸쿤 쿰브레스거든요. 네. 여기 해변 쪽이에요. 네. 좋은 호텔이고. 오션뷰 네. 그러니까 이제 일 거야. 맞는 말씀인데. 설마 마운트뷰는 아닐 거야. 정 의원님 맞는 말씀인데 초청해서 간 건 맞지만 칸쿤의 해변이 초청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칸쿤의 해변을 보러 간 건 아니니까 거기서 일정 관광 일정을 하루를 낀 거거든요. 이게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를 논의하는 것이 조금 더 생산적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뭐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칸쿤의 남자 정원호, 칸쿤 시장 정원호 이렇게 짧게만 말씀드려 넘기겠습니다. 네, 저희 정통 시사 정보를 자랑하는 일타 뉴스입니다. 네, 그거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예전에 그 펜스룰이라고 있었잖아요. 펜스룰. 저 네. 밑도 생기고 이제 나는 뭐 여성과 단둘이 밥도 먹지 않는다 이랬는데 사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경계 그런 것들도 조금 한 번 더 이번에는 고민을 해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어제도 제가 사실 말씀을 드렸는데 여성 비서실장이 왜 없냐. 저는 비서실장이 일을 배우기에 가장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도자로서의 네. 그 미리 경험하기에 굉장히 좋은 자리가 바로 비서실장입니다. 근데 그런 자리에 여성이 가지 못하는 이유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싶습니다. 뭐 적절한 발언일지 모르겠지만 그 어떠한 고위직에 있는 분들 중에 주변에 비서실이 뭐 정치권뿐만 아니라 여성 비서실에서 최측근 여행을 못 가는 출장을 못 가는 이유는 그 고위직에 계신 분의 아내분이 반대해가지고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그런 점을 제 변호사 경험칙으로서 말씀을 드리면서